자, 파워 오토메이트, 해커톤. 뭐 서로 연결이 안 되는데 뭔가 연결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자, 어떤 말이 나올지 저는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황지연님 소개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은 저희가 파워 오토메이트로 기술 해커톤을 어떻게 자동화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발표를 맡은 황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북대학교에서 지금 재학 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런 스튜던트 앰버서더로 지금 활동을 거의 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DDD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 후원사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덕분에 저희 행사가 아주 원활하고 재미있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한번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조심스럽지만 혹시 해커톤 들어보신 분들 손 한번 살짝씩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내려주시면 감사하시겠고요. 자, 해커톤이라는 행사는요. 짧게는 1박 2일에서 길게는 이제 2박 3일 정도 보통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무박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형태의 대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2024 해커그라운드 해커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선 진출에 대한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먼저 이론 과제랑 실습 과제가 있었고요. 이 두 과제를 모두 통과한 사람만이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텝 2에서 보이는 다양한 라운드를 수행하면서 본선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참가자 등록, 그리고 각 행사 체크인, 그리고 각 라운드별 심사를 모두 자동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커톤 운영에 자동화가 꼭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해커그라운드 해커톤 운영진에 참가를 해주세요 라고 제의를 받았을 때 남은 준비 기간이 3달이었어요. 그래서 3달 정도면 뭐 자동화 할 필요도 없고 뭐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안일한 생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하는 해커톤이 전국 최초로 지역에서 야외 해커톤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것도 지방 소멸 위험 도시인 의성군에서 저희가 해커톤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심지어 저희가 캠핑장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성군의 캠핑장에서 가건물을 지어서 마늘 모양의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해커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딱 봐도 운영에 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자동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동화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해커톤에 참여를 하면서 그 자동화 개발이랑 운영에 모두 참여를 했었는데요. 참여하고 나다 보니까 이 해커톤 이전이랑 이후가 굉장히 제가 달라진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성장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를 준비할 때 제 성장을 어떻게 하면 참가자분들께 이제 녹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저의 성장 과정이 약간 포켓몬 진화 같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귀엽지만 이제 개발자는 포켓몬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세션을 조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포켓몬스터를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 포켓몬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그 다양한 고난과 또 역경을 딛고 이제 포켓몬이 진화를 하잖아요. 개발자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예기치 않은 버그, 예기치 않은 오류를 해결하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있었던 이슈들을 크게 한 5가지 정도 제가 한번 추려봤었는데요. 이 각각의 스테이지를 가면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을 했고 어떤 부분은 또 해결이 안 됐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좀 귀여운 물 포켓몬이 있는데요. 달리로 만들었고요. 저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어떻게 자동화를 해야 하는지 뭔가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자동화 프로세스에서는 사용자 입력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강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가자가 저희가 원하지 않는 데이터로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일일이 전화랑 이메일을 다 돌렸어야 했어요.
그래서 한 분을 딱 모셔두고 그분 이제 전화만 돌렸던 거죠. 전화해서 이거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주세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올해는 조금 자동화를 해보자라고 컨셉을 잡고 저희가 자동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참가자 등록을 먼저 자동화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폼즈로 이제 참가자 등록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폼즈가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의 트리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파워 오토메이트 안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폼즈를 사용하는 이제 트리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폼을 사용할 수 있겠죠. 뭐 구글 폼이라든가 MS 폼 여러 가지 폼들이 있는데 여기서 꼭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 폼즈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자동화 워크플로우가 바로 실행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저희가 참가자 등록을 했으면 그 데이터가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로 오게 될 텐데 그 조건을 저희가 나누어서 이 데이터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인지 판별하는 그런 약간 프로세스를 저희가 파워 오토메이트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워 오토메이트 결과로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참가자가 올바른 데이터를 가지고 등록을 했다. 아니면 올바른 데이터를 가지지 않고 등록을 했다를 판별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참가자에게 메일과 문자로 전송을 했었습니다. 성공을 했으면 이제 성공했다고 문자가 나갔고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 이 부분에 오류가 있으니 다시 제출해주세요 라는 문자랑 메일을 둘 다 전송을 했었어요. 그리고 메일과 이제 문자를 전송하는 과정은 파워 오토메이트 내에 이제 커스텀 커넥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저희가 사전 워크샵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습과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실습과제를 하기 위한 그리고 해커톤 본선에서 필요한 체크인을 했었어요. 그 체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 앱에서 저희가 트리거를 했었고요. 파워 앱에서 이제 참가자가 체크인 버튼을 눌렀을 때 저희가 파워 오토메이트가 트리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 내에서 참가자에게 이제 애저 구독을 부여를 해줬었어요. 저희가 이제 해커그라운드 구독이 있었는데 그 구독에 참가자를 초대해줬고 그 참가자 이름으로 된 리소스 그룹을 만들어주고 그 리소스 그룹에 사용자를 할당하는 것까지 파워 오토메이트 내에서 저희가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밑에 보이는 깃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깃헙 코파일럿을 참가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깃헙 그룹에 초대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모두 정상적으로 됐을 경우에 이제 참가자들에게 커스텀 커넥터를 사용해서 이제 메일이랑 문자로 체크인이 되었다고 문자를 전송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이제 과제 검증도 저희가 자동화를 시켰었는데요. 먼저 깃헙 액션을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참가자가 이제 이슈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깃헙 액션에서 과제를 먼저 자동적으로 검증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파워 오토메이트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냐면 깃헙 액션에서 이 사용자가 제출한 이슈, 그러니까 과제죠. 그 과제가 완료되었는지 미완료되었는지까지 판단을 해서 파워 오토메이트한테 전달을 해줬어요. 그러면 파워 오토메이트의 기능에서는 이 과제가 이제 미완료됐으면 미완료됐다고 이제 문자랑 메시지를 보내줬었고 성공했으면 이제 과제가 성공했으니까 다음 라운드를 진행하면 된다라는 식의 메일과 문자를 전송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과제 검증이 자동화된 경우였고요. 근데 과제 검증이 자동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해커톤 본선에서는 저희가 과제 검증을 자동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술검증단이라는 분들을 이제 모셨습니다. 그래서 본선에서는 기술검증단이 총 9명 있으셨고요. 그래서 기술검증단이 이제 참가자가 이슈를 제출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기술검증단이 1명씩 배정이 됐고, 그러면 그 기술검증단이 이제 검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한 이제 과제 통과 여부를 코멘트를 남겨줬었습니다. 그 이슈에 코멘트 남기는 기능을 사용해서 만약에 완료가 되었으면 /OK 이렇게 보내줬었고 안 됐으면 /invalid 이렇게 이슈 코멘트를 남기게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깃헙 액션에서 얘는 이제 성공을 했다, 얘는 실패를 했다를 파워 오토메이트한테 보내줬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성공을 했으면 성공했다고 메일과 문자를 보냈고 실패했으면 실패했다고 메일과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 3개 정도 큰 흐름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자동화를 이루어냈었는데 제가 일단 거의 개발을 도맡아 하다 보니까 이슈가 조금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뭔가 API랑 사용자 입력 대처 이슈랑 사전 워크샵 그리고 해커톤 본선에서도 제가 라이브로 자동화 시스템을 급하게 개발해야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개발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처음에 여기 운영진에 들어갔을 때 개발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 2학년이었거든요. 2학년 끝나고 이제 휴학을 하고 여기에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 개발 경험이 하나도 없고 그냥 웹만 조금 개발을 해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학생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게 돼서 힘들었지만 또 열심히 개발했기 때문에 또 이슈가 조금 있었죠. 일단은 제 개발을 봐주시던 멘토분이 계셨는데요. 그 멘토분께서 지연님 그 GitHub API에다가 토큰을 넣고 호출을 하면 GitHub 이슈 정보를 받아올 수 있으니까 그 정보 가지고 한번 GitHub 액션 파일을 짜보세요 라고 했는데 문제가 제가 API를 호출을 할 줄 몰랐어요. 처음에. 제가 그 3달 전이죠. 3달 전에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API 호출 어떻게 하지? 이거 학교에서 배우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막 하면서 했는데 일단 API 공부부터 시작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틀 동안 API만 봤어요. 그래서 API를 공부하면서 제가 인썸니아라는 프로그램을 좀 알게 되었는데요. 이 인썸니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메뉴에 보시는 링크가 이제 API 링크고 거기에 그 링크를 호출하는 데 필요한 그 토큰이나 아니면 필요한 데이터들을 넣으면 직접 API를 호출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API를 호출했을 때 그 밑에 이제 결과가 쭉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저는 그 코드를 짜기 전에 이제 미리 인썸니아를 통해서 API를 호출했을 때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코드를 짜는 과정을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할 때 그래도 어차피 나는 이미 인썸니아로 확인을 했으니까 오토메이트에서 자동화를 할 때 조금 더 편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용자 입력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사용자 입력에 대해서 대처를 할 때 작년에 있었던 사건들을 조금 떠올려 봤었습니다. 작년 운영진 분들이랑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참가자가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었다. 이런 데이터도 넣었고, 뭐 이런 데이터도 넣었고, 이런 데이터 넣었으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자동화를 해나가야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조건이 엄청 길어졌었어요. 그래서 파워 오토메이트의 조건이 너무 길어져서 사용자 입력 대처는 되게 좋았는데 그 파워 오토메이트가 트리거 되고 그 뒤에 참가자가 문자랑 메일을 받는 그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걸려서 이제 참가자들이 갑자기 연락 오고 그랬었거든요. 이거 문자랑 메일이 잘 안 온다. 그래서 제가 조금 기다려 보시면 잘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과제거든요. 그 사전 워크샵 과제, 그러니까 실습 과제 테스트 시나리오인데 처음에는 저희가 15개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제 사용자 입력이 더해지다 보니까 저희의 시나리오가 23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데도 한 30분, 1시간 정도 걸렸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참가자 모집이 시작했으니까 사용자 입력이 이제 막 들어올 텐데 이제 저는 이제 좀 두 번째 이제 아니란 생각이죠. 테스트 시나리오로 이제 빡세게 했으니까 뭐 이제 더 건들 게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사용자 입력은 저의 기대를 버리지 않고 또 다른 이슈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한 2가지 정도 소개를 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 왼쪽 부분이 왼쪽에 사진을 보이시면 이게 참가자 등록 폼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GitHub 프로필 링크랑 마이크로소프트 런 프로필 링크를 받았었어요. 그러면 프로필만 캡처를 해서 이제 참가자들이 보내줬었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GitHub 프로필 링크인데 레포지토리 링크로 제출한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분류를 할 때 일단은 여기 슬래시 기준으로 스플릿 함수를 써서 다 요 링크를 자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유저 아이디만 뽑아오자 라는 식으로 코딩을 했었는데 이제 DB를 봤더니 갑자기 뒤에 물음표 뭐 탭 넣는 레포지토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놀라가지고 이제 저도 급하게 또 자동화를 수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런 프로필 링크에서 있었던 이슈인데요. 알고 보니까 저는 이제 유저스 뒤에 보통 숫자로 된 이제 사용자 숫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용자 코드라고 하죠. 그 사용자 코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사이트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잠시 me/activity가 붙은 상태로 돌아갔었어요. 근데 이 주소를 그대로 이제 넣으셔가지고 제출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몰랐던 부분이었어가지고 급하게 또 자동화를 고쳤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3가지 정도 스테이지를 건너봤고요. 이번에는 사전 워크샵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파워 오토메이트를 활용해서 애저 권한을 주자였어요. 근데 갑자기 사전 워크샵 한 일주일 전부터 그 권한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지 하다가 한 하루를 버렸었어요. 계속 권한이 안 주어져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하루를 버렸었는데 근데 새벽 2시에 그래서 제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뇌가 저를 깨웠어요. 뇌가 저를 깨워서 막 주인님 주무시나요? 그래서 제가 나 잘 건데 이랬는데 갑자기 뇌가 버그 고치는 방법을 딱 떠올렸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새벽 2시에 갑자기 눈이 떠져가지고 저희가 이 이슈를 해결했습니다. 그 해결한 방법이 굉장히 살짝 저는 허탈했는데요. 이게 어떤 오류였냐면 권한을 충분히 안 줬다라는 오류였어요. 근데 더 줘라라는 말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오너 권한을 줬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주인 권한을 줬으니까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권한을 주는 앱에 이제 뭐 테넌트 아이디라던가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뭐 시크릿이랑 다 잘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할당이 안 될까라고 했는데 오너 권한을 줄 때 더 높은 권한을 안 줬었어요. 이게 보통 보이시면 이제 오너 권한을 줄 때 더 적은 권한, 권장 권한, 높은 권한을 줄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항상 권장 권한을 줬었던 거예요. 그래서 꼭 높은 권한을 줬었어야만 외부에서 이제 API 호출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 하루를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때 제가 스스로 오류를 찾았던 경험이었어가지고 조금 뿌듯했던 경험이긴 한데요. 그래도 조금 허탈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체크인 시에 이제 일부 인원이 애저 할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파워 오토메이트에서는 잘 호출이 됐었어요. 그리고 전체 인원에서 일부 인원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하고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이게 제가 멘토님과 함께 자꾸 얘기를 해보니까 파워 오토메이트의 동시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조금 알게 되었는데요. 사전 워크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수의 컴퓨터, 그러니까 한 3대 정도 있었어요. 3대 컴퓨터에서 동시에 체크인을 쭉쭉쭉 하다 보니까 전체 액션에서 10%는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수동으로 처리를 해줬었는데 이때 이제 멘토님과 얘기를 해서 이건 동시성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해커톤 본선에서는 컴퓨터 한 대로 빠르게 트리거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주셔서 해커톤 본선에서는 이제 제 컴퓨터 가지고 그냥 쭉쭉쭉 트리거를 했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전체 액션에서 5%의 오류 정도는 보이는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회고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커톤 본선 개발하는 과정에서 새로 자동화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이유가 뭐였냐면 저희가 아까 기술검증단이 9명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새벽 시간에도 이제 9명이 막 2박 3일을 밤새면서 할 수 없으니까 새벽에는 제가 2명씩 교대로 이제 근무를 짜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검증 교대를 할 때 자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이슈를 할당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변수를 바꾸는 권한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갑자기 밤을 새야 하는 2박 3일 무박으로 밤을 새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제가 또 잠이 많은 성격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이제 저도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멘토님과 얘기를 해서 새로 워크플로우를 하나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트리거는 어땠냐면 TF팀 교대 문구가 포함된 메일을 저희가 그 개발한
계정 있죠. 저희가 파워 오토메이트를 개발한 계정으로 딱 보내요. 그러면 그게 트리거가 되어서 이제 밑에 흐름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현재 시간에 이제 누가 할당되었는지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할당된 사람의 GitHub 아이디로만 이슈가 할당될 수 있도록 이제 GitHub 변수를 API를 활용해서 고쳐주는 그런 시스템을 한 5시간 정도 만에 개발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이제 사람들에게 권한을 많이 안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좀 남용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최대한 개발할 수 있을 정도에만 권한을 주고 싶었는데 남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결과를 제가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2박 3일 해커톤을 했는데 그 비용이 1,300만 원이 나왔어요. 딱 보자마자 저도 이제 갑자기 수상한 M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뭐지?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운영 측에 전화해서 이거 1,300만 원 나왔는데 어떡하냐. 작년에 300만 원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떤 이유였냐면 저희가 디스코드를 원래 공지를 했었어요. 저희가 만든 GPT 모델이 있어서 그 모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했는데 한 팀이 그때 성능이 제 기억으로는 100TPU였을 거예요. 100TPU로 GPT 모델을 만들어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당 30만 원이 계속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미처 트래킹을 못해서 이제 갑자기 1,300만 원을 저희가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해커톤을 하면서 COC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다 행동 강령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한 분께서 이제 라운드를 진행하면서 본선에서 이제 운영진한테 비속어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진이 갑자기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놀랐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심사위원분들한테 그 내용을 전달을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수상 자격 박탈을 하고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엄청 좋은 프로젝트였지만 그래도 COC 위반 사례였기 때문에 안타깝게 수상 박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챌린지를 끝내고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야외 해커톤을 끝나게 되었었고요. 이게 보시면 이게 자세히 보시면 마늘 모양입니다. 이제 의성 마늘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성 마늘 모양으로 좀 가건물을 운영 측에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많은 이슈들을 이제 살펴를 봤었고요. 그래서 뭔가 회고 느낌으로 뭔가 말씀을 드리면 뭔가 이전보다 성장한 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나도 좀 개발자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아직 막 전설의 포켓몬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진 포켓몬처럼 성장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로우 노코드 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전 워크숍에 있었던 동시성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생각해보니까 자동화 툴로 할 때 파워 오토메이트가 일단 무조건 좋은 툴은 맞아요. 왜냐하면 빠르게 배울 수도 있고 비전공자들도 빠르게 배울 수 있고 또 빠르게 제작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일단 동시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행사에서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툴을 사용함에 조금 고민을 많이 했던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단넷에 관련된 조금 세션을 많이 진행하면서 블레이저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 블레이저 웹앱을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자동화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희망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건강만큼 좋은 게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맨날 밤을 샜었거든요. 그게 개발과 운영을 같이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확실히 하나만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또 그때는 휴학생의 패기로 저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저 시켜만 주세요 했다가 이제 맨날 저렇게 5시까지 밤을 샜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을 챙기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이제 멘토님과의 대화가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의 공식을 조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뭔가 개발적인 부분에서 이제 도움을 요청할 때는 일단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오류를 해석하는 것부터 했었어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그냥 안 되는 부분 멘토님 이거 안 돼요 했을 때 오류를 읽어보세요 지연님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류를 먼저 읽고 그 오류를 직접 고민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멘토님께 저는 안 되는 부분 이렇게 안 돼서
오류가 이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제가 어디까지 해결해봤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피드백을 요청하는 조금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고민을 했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약간 무모하게 개발 운영 모두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뭔가 막연한 그래도 도전을 했던 기회이잖아요.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으로 뭔가 조금 큰 도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번 세션을 마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다시 보기 채널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DDD 서울 유튜브 채널에 이제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션과 또 행사가 있잖아요. 그 행사에 대한 피드백을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내년 행사에 내년 행사를 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요거 틀어놓은 김에 설문조사 하시는 김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오토메이트 네.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볼 수 있을까요? 행사했을 때. 그 흐름을 혹시 궁금해 하시는 걸까요? 그럼 제가 예시를 하나 정도, 그럼 등록 흐름을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아직 로딩이 조금 되지 않아서 잠시만요. 등록 흐름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먼저 새 응답이 제출되는 경우로 이제 트리거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답 세부 정보를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일단 제출되는 경우에 트리거를 해서 저희가 세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크다운 URL이랑 MMS URL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템플릿이에요. 저희 그 제작했던 문자랑 그 메일 템플릿이거든요. 그거 이제 GitHub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 링크를 이제 변수에 저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응답 정보를 이제 제이슨으로 파스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링 형태로 바꿔줬었어야 저희가 만든 DB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트링으로 바꾼 다음에 일단 먼저 저희가 COC를 혹시나 수락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그냥 코드를 종료를 해버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이랑 전화번호 형태가 맞는지 먼저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만약에 둘 다 잘못됐으면 저희가 뭔가 약간 알려드릴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흐름을 종료를 했었고, 혹시나 이메일만 가능했었으면 저희는 만약에 이 경우는 이제 그거죠. 전화번호가 잘못되고 이메일이 잘 된 경우죠. 그러면 이메일만 저희가 잘못됐다고 전송을 드렸고, 모바일만, 그러니까 전화번호만 잘 됐을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GitHub URL이랑 그 마이크로소프트 런 프로필 URL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플릿을 해서 그 안에 유저 아이디만 추출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일 저희가 보통 4글자, 그러니까 출생 연도로 받았거든요. 한 2003년, 2002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체크를 해서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판단을 했었고, 만약에 아니면 이제 문자랑 메일을 2개 다 보내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GitHub 아이디랑 그 MS런 프로필 링크가 유효한지 판단을 한 다음에 그게 만약에 맞았으면 저희가 레코드 검색을 먼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코드가 있는 경우면 사용자가 2번 넣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DB에 검색을 했는데 레코드에 만약에 사람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 항목을 업데이트 쳐줬었고요. 그게 아니면 새로 이제 항목을 만들어서 DB에다가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문자랑 그 메시지를 이제 전송을 드렸고요. 그리고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유효하지 않으면 저희가 잘못됐다고 문자랑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약간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파워 오토메이트로 그 개발을 하셨는데 파워 오토메이트가 트리거가 풀 방식인가요? 아니면 포스트 방식으로 해서 사용자가 그 트리거를 쏴줘야 되는지 아니면 풀 방식으로 해서 CDC에서 KT를 감지해서 트리거가 실행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GitHub 액션 파일에서 이제 호출을 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포스트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폼즈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는 사실은 폴링이에요. 계속해서 저 트리거가 그 폼즈 지정 부분 계속 보고 있다가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보고 있다가 뭐가 딱 들어왔다 싶으면 바로 쭉 진행을 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계속 보는 거라서 근데 그거는 사실 한번 돌아갈 때마다 사실 비용이 첨가가 되는 거지만 요거는 보는 그 부분은 딱 비용이 첨가가 되지 않죠. 계속 콜 방식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여기서는 아니지만 이제 외부에서 이 파워 오토메이트 호출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API 호출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포스트 방식으로 호출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이 됐는지. 혹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그 아까 동시성 이슈가 거의 한 5%에서 15% 정도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인원이 그때 수용 인원이 어느 정도에서 그 정도 퍼센트? 저희가 정확하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전 워크샵 같은 경우에는 한 70명, 75명 정도 체크인을 했는데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오류가 나서 제가 직접 이제 애저랑 GitHub 이제 권한을 드렸었고요. 해커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명 체크인을 했었는데 한 15명 정도 오류 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오늘 이 세션은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혹시나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밖에서 쉬는 시간 동안에 황주현님하고 말씀을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세션 말씀해주신 황주현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쉬셨다가 4시 20분에 다음 세션 진행하겠습니다.